기업의 돈 버는 비밀 스티브랜드 잡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매출 0원에서 월 1억까지 가는 방법을 자세하게 공유해 드릴 건데요. 아마 사업하는 분들 중에 이거 안 배워가면 평생 후회할 사람 많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용이 어렵고 길긴 하지만 꼭 끝까지 봐보세요. 저는 한때 개인회생까지 몰렸다가 마케팅을 제대로 배운 뒤 매출이 50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7년 연속 네이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00개가 넘는 회사들을 컨설팅하였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수강생들을 가르쳐왔는데 이 모든 걸 직원 없이 혼자서 하고 있고 이제는 기업이 아닌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마케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월 매출 얼마 나오세요? 100만원? 500만원? 3천? 아니면 아직 0원이세요? 괜찮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내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세요? 이거 대답 못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100개 넘는 회사를 컨설팅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본 장면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되죠? 남들 다 하는 거 저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상세 페이지도 고치고 유료 광고도 돌리는데 근데 물어보면 본인의 사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지도도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은 단계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업을 아이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마케팅 싸움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운빨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 틀렸어요. 사업은 순서 싸움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를 높고 튼튼하게 쌓으려면 뭐가 중요하죠? 돌을 쌓는 순서입니다. 제가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물도 안 끓이고 김치부터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날까요? 안 나죠? 순서가 있다고요. 근데 사업하는 분들 보면 자꾸 순서를 무시해요. 아직 아이템도 제대로 안 정해졌는데 브랜딩부터 하려고 해요. 매출 1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직원부터 뽑으려고 해요. 본인이 3단계에 있는데 10단계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망해요. 문제는 사장님들이 이걸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사업이 무서운 게 뭐죠? 모르면 꼭 돈으로 손해를 본다라는 냉혹한 현실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업은 단계를 무시하면 반드시 돈으로 손해를 봅니다.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9년의 시간 동안 100개 이상의 회사들을 도와주고 컨설팅했습니다. 별의별 업종을 다 해봤어요. 카페는 셀 수도 없고 떡볶이집, 빵집, 고깃집, 피자집, 배달 전문점, 순대국밥집, 한식당부터 해서 공장형 카페, 펜션, 모텔,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전문점, 호텔 스파, 학원 같은 전문 업종뿐만 아니라 수백억 규모의 매출이 큰 제조업 공장들도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컨설팅이 끝난 회사는 250억이 시작해 5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3년 정도 걸렸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데이터가 모이면 흐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00개가 넘는 회사들을 컨설팅하다 보니 다 같이 안 되는 구간이 있고 매출은 비슷한데 이 회사는 잘 되는데 저 회사는 안 되는 거예요. 마케팅 공부부터 총 9년의 시간 동안 이론을 계속 현장에 대입해보니 어디서 뭐가 안 되고 여기서는 뭐가 필요한지 공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수십 건의 마케팅 서정을 읽고 분석했고 결국엔 하나의 이론으로 완성되었죠. 이렇게 나온 게 바로 15스텝 브랜드 피라미드입니다. 매출 0원부터 월 1억까지 사업이 브랜드로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15개 단계로 쪼갠 거예요. 이 15단계를 따라하세요. 중간에 건너뛴 게 있다면 그거부터 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이 15개 단계를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겁니다. 미리 말합니다. 내용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기하실 분은 지금 뒤로 나가세요.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캡처하고 출력해서 책상에 붙여놓고 매일 보세요. 내 사업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면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내 사업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적용되는 무적의 성공 공식이에요. 영상이 길지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감이 잡힐 거예요. 인생 바뀔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1스테이지. 목표 매출은 월 100만 원입니다. 여기가 모든 사업의 시작점입니다. 0에서 1이 되는 지점이고 이 피라미드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2단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템은 있는데 안 팔려요. 광고를 돌려야 하나요? 여기서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 개발. 작은 키워드로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세 가지. IMB가 핵심이고 시작은 무조건 아이템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아이템 개발이에요. 내 제품 왜 안 팔릴까요? 아이템이 별로니까요. 솔직히 도매국 알리테무에서 가져온 거 그대로 파는데 소비자들이 그거 모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2단계 사업자들은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고실점이 보여요. 소비자들은 무섭도록 현실적이에요. 필요 없으면 10,000원짜리도 안 사고 필요하면 1천만 원짜리 가방도 줄 서서 사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찾는 아이템, 제품이죠. 아이템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작은 키워드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텀블러를 팔고 싶다고 쳐봐요. 텀블러로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이건 대형 키워드니까. 경쟁자가 수십만 명이에요. 여러분 같은 뉴비는 100% 지는 게임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나자키, 나만의 작고 소중한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그냥 텀블러 말고 등산용 477mm 보온 텀블러,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요가 매트용 텀블러 홀더, 이런 식으로요. 작게 더 작게 아무도 안 하는 틈새로 뾰족하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저는 이걸 레벨 3 이론이라고 하는데 영상을 만들어놨으니 꼭 보세요. 초보일수록 작은 곳에서 뾰족하게 시작해야 해요. 왜냐고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경쟁이 아니라 생존이니까. 큰 시장은 이미 고인물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시장은 경쟁이 약하니까 여기서 생존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1스테이지에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마케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정했으면 이제 알려야죠. 제품이 있는데 안 팔린다?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알게 해줘야 하죠. 순수하게 시간을 들여 작업해야 해서 사장들은 여기를 일명 노가다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할게요. 90%는 이걸 안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매출 안 나오는 곳들은 IMB 중에서 M, 마케팅을 안 해요. 하기만 하면 월 100만 원은 금방 넘어가는데 무시하고 안 해요. 참고로 전 글 한 개로 하루에 1000개를 판 적도 많습니다. 매출로 환산하면 2천만 원쯤 되죠. 대부분 사장님들의 생각을 말해볼까요? 사장이 됐으면 CEO 명함 돌리고 외제차 뽑고 폼나야 하는데 여자인 척 맘카페에 글이나 쓰라니 얼마나 모냥 빠지는 일입니까? 게다가 존나 힘들기까지 해. 없던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얼마나 수고롭겠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감당하시라고요. 사업은 순서 싸움이라고 했죠. 그런데 벌써부터 힘들다는 이유로 순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 블록이 빠졌는데 내 사업이 10억, 100억 높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기 싫으면 경쟁자도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선 하는 놈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든 안 해서 문제지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2단계에서도 나자키예요. 나만의 작고 소중한 키워드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내 아이템을 1대1로 매칭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등산용 보온 텀블러로 477mm가 가장 좋은 과학적인 이유. 요가 학원 갈 때 텀블러 홀더가 꼭 필요한 이유. 이렇게 해서 내 제품으로 오는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상품명 맨 앞에 넣고 상세 페이지에 키워드를 삽입하고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키워드를 넣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목표를 알려드리면 제품 1개당 콘텐츠 10개가 매칭될 때까지 하세요. 자, 1스테이지 요약해드리고 넘어갈게요. 1단계는 노가다입니다. 90%는 안 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도 하기 싫지만 쟤도 하기 싫습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하는 놈이 이기죠. 나자키를 마케팅 용어로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검색하는 거라 전환율이 높습니다. 주의할 건 2단계에서 광고 돌리면 안 돼요. 알리테모에서 떼와서 남는 것도 몇 푼 없는데 광고했다간 망하는 것만 가속할 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돈만 날아가요. 왜냐하면 아직 뭐가 팔리는지 검증이 안 됐잖아요. 1스테이지에서는 콘텐츠 꾸준히 쓰고 하루에 5개 파는 것만 집중하세요. 2스테이지 목표 매출 월 300에서 500만 원입니다. 1스테이지에서 기초를 다졌다면 2스테이지는 기초를 기반으로 만드는 구간이에요. 성장 구간이죠. 피라미드의 연두색 구간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총 4개의 단계로 구성되며 여기서부터 성장이 시작돼서 재미가 붙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올라서 조금씩 사업 같아져요. 3단계 아이템 확장, 많은 소형 키워드입니다. 2단계에서 하루에 5개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제품의 가능성이 검증됐으니 3단계에서는 이걸 확장합니다. 근데 여전히 소형 키워드예요. 작게나마 성공을 맛봤으니 방법은 그대로 두고 상품을 늘려서 매출을 확대하는 겁니다. 등산용 477mm 보온 텀블러가 팔리면 캠핑용 477mm 보온 텀블러, 낚시용 477mm 보온 텀블러, 골프용 477mm 보온 텀블러 이렇게요. 나자키들을 옆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제품이 늘지 않으니 매입에 대한 부담도 없고 사장님들이 온전히 마케팅에만 집중할 수 있죠. 이건 예시를 든 거고 반드시 477mm일 필요는 없고 경쟁자들 제품에 맞춰 조금씩 변화를 줘도 좋습니다. 골프 활동 시에는 휴대성이 좋아야 하니 더 작은 용량을 판매한다던가 골프백에 걸 수 있게 제품에 카라비너를 추가한다던가 캐릭터를 추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크게 바꾸지는 말고 작게 해보세요. 이러면서 사장님들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거 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쓰는 글마다 따라와서 읽어보고 내 제품 사러 들어오는 게 내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3단계에 머무르는 회사들을 많이 보기도 해요. 4단계는 마케팅 확장이에요. 소형 키워드를 더 많이 늘리는 거예요. 4단계는 확장한 아이템에 맞춰서 마케팅도 확장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상세 페이지도 한 개뿐이었다면 각 소형 키워드마다 상세 페이지, 블로그,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캠핑용 텀블러 상세 페이지 따로, 낚시용 텀블러 상세 페이지 따로, 골프용 텀블러 상세 페이지 따로, 그러면서 카라비너나 이런 걸 끼워 팔면서 마진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마케팅에서 이미지, 영상 기반의 마케팅으로 확장합니다. 블로그만 쓰다가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에도 소형 키워드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보는 거죠. 요즘 AI 때문에 4단계 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여기부터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의 은혜를 입어 운 좋게 터지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몇만 원씩 잡히다가 50, 100단위 매출이 나오게 돼요. 3단계에서 머물렀으면 4단계에서 이런 맛을 못 봤겠죠. 5단계 1차 아이템을 개발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중형 키워드로 넘어가요. 중요한 게 소형 키워드, 나잡기 키워드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소형 키워드 버리고 가면 나중에 상품이 1위 못해요. 제가 네이버에서 50개가 넘는 1위 상품을 만든 비밀은 바로 단계를 높여도 아래 단계의 키워드들도 계속 함께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건 얘기가 길어지니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5단계에서는 중형 키워드로 MVP 아이템을 만들어 봅니다. MVP가 뭐냐면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기능이 최소한으로 들어간 제품을 말해요. 시장 반응을 보고 빠르게 접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확장하려는 목적의 상품을 말해요. 사실 앞에 3단계 작업만 계속 반복해도 매출을 수천만 원까지 키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고요. 근데 알리테무에서 가져온 아이템이라 마진이 적으니까 여기서 스케일업을 해주는 거예요. 적게나마 통장에 돈이 생겼으니 좀 더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1,000원 남는 거 하루에 100개 파는 것보다 10,000원 남는 거 10개 파는 게 3배는 쉽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키우려면 계속해서 비싼 제품을 판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샤넬이 동전지갑만 계속 팔고 있었다면 절대 대기업 못 됐겠죠. 작은 키워드들로 테스트해봤더니 이게 제일 반응이 좋네? 하는 게 나와요. 그걸 키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단계에서 텀블러를 옆으로 확장했잖아요. 캠핑용, 낚시용, 골프용 이렇게 확장했는데 사진도 잘 나왔고 카라비너 같은 걸 곁들여 파니 반응이 좋아요. 차별화가 된 거죠. 이걸 MVP 아이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걸 편의상 레벨 2 아이템이라고 불러요. 1단계에서 만든 게 레벨 1 아이템이에요. 월 1,000만 원까지 가는 이게 사장님들의 주력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하면 최소 월 500은 찍습니다. 컨텐츠가 계속 복리처럼 누적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영상이나 이런 데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글보다는 영상이 터졌을 때 파급력이 크겠죠. 그런 사람들은 4단계에서 몇천만 원씩 팔기도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보는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6단계 마케팅 확장. 글도 써보고 영상도 만들어봐서 경험치가 쌓였으니 이제는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늘려봅니다. 내 몸에 근육이 커졌으니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듯이 이제는 마케팅도 소형 키워드에 중형 키워드를 섞어서 작업을 합니다. 마진이 좋은 MVP 아이템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돌리되 소형 키워드들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왜냐고요? 매출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위험하거든요. 여러 갈래로 유입이 들어와야 안정적이에요. 네이버 쿠팡 순위만 믿으면 안 됩니다. 로직 바뀌면 하루아침에 내 제품 노출이 안 되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6단계에서 콘텐츠로 키워드를 꼼꼼하게 깔아놓으면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5개 제품, 150개 콘텐츠가 되도록 작업하세요. 글, 이미지, 영상 콘텐츠 합쳐서요. 2단계에서 1대10 비율이었죠? 이제는 1대30 비율로 갑니다. 복리로 계속 쌓아가세요.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보답은 확실하니 그냥 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유료 광고를 시작해봅니다. 여기서는 플랫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운데 여러분들이 네이버라고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이 내 플랫폼 안에서 물건을 팔아. 그러면 내 플랫폼에 다른 서비스들도 써주는 사람이 이쁘겠어요? 블로그도 티스토리 거 쓰고 구글에만 광고 돌리는 사람이 이쁘겠어요? 플랫폼들은 내 서비스를 써주는 사장님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료 광고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과하지는 않고 네이버에 티는 낼 수 있을 만큼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료 광고는 부스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실수가 없어요. 광고에서 실수가 뭐겠어요? 미친 듯이 광고비 쓰는 거겠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제품도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검색하면 몇 단계 앞에 있으니 눈에 거슬려요. 광고비 좀만 더 쓰면 내가 쟤보다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광고비를 분수에 맞지 않게 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경쟁업체가 저희가 계속 1위 하니까 하루에 광고비 7천만 원을 쓴 적이 있어요. 광고를 워낙에 많이 해서 유명해진 업체였는데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망했어요. 엄청 컸었는데. 저는 직원 없이 혼자 하는데 거기는 공장도 몇 개 갖고 있고 직원만 해도 수십 명이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사업이 잘 안 돼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 도박하듯이 돈을 쓰면 망해요.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유료 광고는 부스터일 뿐이에요. 내 상품이 월간 검색량 500회짜리 소형 키워드로 검색하면 1페이지 20위쯤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유료 광고를 붙여주면 순위를 좀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아예 안 팔리는 제품은 네이버도 얘는 노답이다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팔리는 제품은 밀어준다고요. 우리가 앞 단계에서 여기저기 콘텐츠들을 쌓아놓은 게 여기서 밑바탕이 되어주는 거죠. 그림도 보시면 피라미드가 어느새 2층으로 높아졌죠. 이게 사업을 성공시키는 올바른 순서의 힘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업의 2스테이지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하고 다음으로 갈게요.
이 스테이지는 사업을 성장시키는 단계예요. 3단계는 1단계에서 만든 아이템을 확장해서 팔로우를 늘리고 4단계는 아이템을 늘렸으니 마케팅도 늘려갑니다. 릴스와 쇼츠를 해보면서 영상 콘텐츠 제작도 발을 들입니다. 5단계는 중형 키워드로 넘어가 첫 번째 MVP 아이템을 만듭니다. 개당 마진율이 높아져요. 6단계는 마진율이 좋은 신형 아이템으로 마케팅을 확장합니다. 유료 광고도 작은 돈으로 시작해봅니다. 이 스테이지의 핵심은 바로 성공 루틴입니다. 말로만 다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직접 안 해보면 몸에 남지를 않아요. 저는 학창시절 외운 영어, 일본어 교과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장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땐 선생님한테 맞기 싫어서 외웠지만 방법이 어쨌든 몸에는 확실히 남은 것 같습니다. 콘텐츠와 상품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사장님들만의 성공 루틴이 생겨요.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힘들다고 건너뛰면 피라미드가 무너지겠죠. 저 또한 오늘도 허리 아파서 목대 차고 일하는 중입니다. 힘들어도 매일 쌓아나가면 나중에 복리로 돌아오니까 사장님들도 화이팅 합시다. 또 여기까지 만들면 제품 한 개당 30콘텐츠 정도 나와요. 그러면 매출이 최소 월 300에서 500은 나옵니다. 정말 마케팅 감각 1도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잘하는 분들은 이 스테이지에서 2, 3천만 원씩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장님들이 기억해야 하는 건 콘텐츠의 복리 효과.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품 만들고 계속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 터지면 매출이 1,000만 원 단위로 점프한다니까요. 이 방법은 안 되기가 더 힘들어요. 제가 5,000명 넘게 가르쳐보고 깨달은 방법이니 꼭 해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제가 짜투리 정보를 잠깐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1% 상위 마케터들은 연결되는 글을 많이 쓰면 유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보여드리는 정보는 메칼프의 법칙이란 건데 네트워크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걸 제품과 사람을 연결하는 걸로 해석했고 그걸 컨텐츠 마케팅에 적용해서 7년 넘게 네이버 1위를 유지 중입니다. 사용자가 늘수록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인데 자세한 건 따로 영상이 있으니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콘텐츠 복리 효과를 누려야 하는지 잘 알게 되실 겁니다. 메칼프의 법칙에 우리가 작업한 콘텐츠를 대입해 볼까요? 6단계까지 콘텐츠는 1대 30 비율로 만들기니까 5개 아이템을 만들고 총 150개의 콘텐츠가 쌓였습니다. 이걸 공식에 대입해 보면 11,175개의 유입고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하나 쓸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경로를 통해 고객들이 내 제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꾸준히 쌓아올린 브랜드 피라미드의 힘이죠. 매출이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거 만든 스티브랜드 잡스 칭찬 좀 해주세요. 자, 3스테이지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월 1,000만 원 구간입니다. 유튜브에서 월 1,000을 수없이 들어보셨죠? 어때요? 현실적이던가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제 방법은 어떻죠? 머리가 좋지 않아도 컴퓨터를 잘하지 않아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만들고 콘텐츠 마케팅으로 계속해서 확장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브랜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것만 쌓아나가면 됩니다. 이게 다 사장님들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이템이 바뀌어도 온라인이어도 오프라인이어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온 사장님들은 궤도에 안착한 겁니다. 앞으로 몇 번을 망하고 다시 창업해도 여기까지는 최단 시간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성과가 빠르게 나온 분들은 이 스테이지에서 월 1,000을 넘었을 겁니다. 그러나 월 1,000을 달성하지 못한 사장님들도 걱정 마세요. 3스테이지에 매출을 폭발시켜줄 강철 아이템 개념이 나오거든요. 강철 아이템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이 회사 이꼴 이 제품이라고 떠오를 정도의 대표 상품이에요. MVP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더 마진이 많고 더 많이 팔리고 경쟁업체와 완전히 차별되는 나만의 제품이에요. 알리에서 떼온 레벨 1 아이템이 레벨 2 MVP 아이템을 거쳐 레벨 3 강철 아이템으로 진화합니다. 강철 아이템은 이런 거예요. 스탠리의 퀸처 텀블러, 나이키의 에어맥스, 삼성의 갤럭시 S와 같은 브랜드에서 한 카테고리의 매출을 견인하는 제품. 이게 강철 아이템이에요. 제가 정의한 개념이니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굳이 월 1,000이 되었는데 강철 아이템을 만들어야 할까요?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정도 위치에 오르면 첫째, 경쟁사들이 내 제품을 따라하기 시작하며 둘째, 공급이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회사의 매출 볼륨이 커졌는데 아직도 도매국 알리테무에서 물건을 가져온다? CS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회사만의 주력 아이템, 강철 아이템을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아이템을 만드는 실력과 콘텐츠를 만드는 실력이 골고루 성장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죠. 중형 키워드와 대형 키워드를 섞어서 시장에 진입합니다. 어느새 내 사업이 고인물들과 경쟁할 정도로 커졌네요. 이게 1단계부터 쌓아올린 순서의 힘입니다. 올라갈수록 더 경쟁력이 있어져요. 왜냐하면 경쟁사들은 밑부분을 튼튼하게 쌓아올리지 않았으니까요. 잠시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사업에서 매출을 결정하는 요소 5개가 있습니다. 제품, 알리기, 오개하기, 시험 구매하기, 재구매하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제품은 매출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총 3단계 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강철 아이템은 한 개만으로 월 1,000만 원이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강철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면 이 제품을 하나 팔면 1,500원 정도 남아요. 저는 이걸 하루에 50개 정도 팔죠. 곱하기 30 하면 대충 버는 돈이 계산이 되죠. 참고로 경쟁업체는 같은 제품을 수입해서 1,400원 남기고 팝니다. 세전으로요. 저는 세금 뺀 거고요. 하루에 5개도 아니었다. 3개 정도 팔더라고요. 이게 사장님들이 사업에서 순서를 지켜서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IMB, 세 가지 축에서 마케터들이 알고 있는 건 M의 일부에 해당하니까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걸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식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B, 브랜드는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니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강의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99.9% 마케팅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개인들의 판단이니까요. 제 말은 마케팅만 조금 알아가지고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IMB, 아이템, 마케팅, 브랜드를 모두 다룰 수 있는 게 저 스티브랜드 잡스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9년을 통으로 바쳤어요. 기업들과 몇 억씩 계약해가면서 컨설팅한 사람이니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8단계 중국 수입 시작. 여기서 갑자기 중국 수입이 왜 나오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2단계까지 오면 마진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소싱 단가가 높으니까. 우리가 7단계까지는 잘 파는 쪽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판매라는 게 시장 규모가 있어서 무한정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원가 구초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고생만 하고 정작 통장에는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강철 아이템까지 나온 이 시점에서 원가를 낮춰주면 마진율이 최소 2배는 상승합니다. 중국에서 배대지를 통해 직접 수입하거나 공장과 직거래를 트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물량은 요즘은 이제 1, 200개 단위로도 계약을 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되세요. 이 역시 7단계까지 웬만한 수량은 커버가 되도록 판매 구조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저도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판매하는 아이템 중에 가장 저렴한 거 하나를 공개해볼까요? 비슷한 제품을 국내 업체에서는 7,000원에 공급받는데 중국에서는 얼마일까요? 1,850원입니다. 놀랍죠? 기능은 똑같은데 당장 마진이 5,000원 넘게 차이 납니다. 이렇게 원가가 낮아지면 사장님들이 패키징이나 마케팅에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훨씬 늘어납니다. 가장 좋은 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죠. 원가가 내려갔으니까 그만큼 마진이 올라가서. 3스테이지부터는 우리도 대기업의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단계마다 올바른 방법으로 스케일업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유료 광고에 때려붙거나 되도 않는 연예인 모델, 인플루언서한테 돈 쓰지 마세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사업은 로또가 아니에요. 급이 안 맞는 짓을 하지 말고 차근차근 성장하며 순서의 힘을 보여주세요. 9단계 마케팅 확장. 이제 대형 키워드에도 진입해봅니다. 그동안 판매량과 콘텐츠를 쌓아왔기에 대형 키워드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네이버 1위를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이게 하루에 20개에서 30개 판매를 꾸준히 낼 수 있으면 충분히 대형 키워드에서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건기식 같은 거 아니면 생각보다 경쟁업체들 판매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쫄지 마세요. 제가 50개 이상의 1위 상품을 만들어 보니 다 거기더라고요. 자, 내 사업이 어느새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에서 너무 대형 키워드만 쓰면 전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 중형 키워드와 대형 키워드를 섞어서 공략합니다. 자, 3스테이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영업에서 사업이 되어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게 말로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90% 이상이 자영업의 벽을 못 깨고 망합니다. 사업의 레벨을 잃었으니 감개무량하죠. 7단계에서는 강철 아이템을 개발합니다. 8단계에서는 중국에서 수입을 시작해서 원가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 마진을 2배 이상 높입니다. 대기업의 원가 줄이기 전략을 배우는 거죠. 원가가 내려가면 자금에 여유가 생기죠? 이때 잘 팔렸던 아이템을 강철 아이템으로 3개에서 5개까지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에서 나오는 매출의 50% 이상이 강철 아이템에서 나옵니다. 판매량도 늘고 마진도 늘어 현금이 많이 들어오죠. 9단계에서는 마케팅을 확장합니다. 2단계부터 해오던 작업이라 이젠 어렵지 않죠? 한 개 아이템 30 콘텐츠 비율을 맞춰줍니다. 여기까지 오면 아무리 적어도 월 1,000만 원은 나옵니다. 잘하는 분들은 월 5, 6천만 원씩 찍기도 하죠. 이제 여기에 올인해도 될 만한 사업이 된 겁니다. 너무 기쁘죠? 4스테이지 목표 매출 월 4천만 원입니다. 보라색 구간, 이제 사업이 너무 재밌어지는 볼륨 확장 구간입니다. 벌써 피라미드가 절반 이상 지어졌죠. 여기는 지금까지 계속 쌓아온 컨텐츠들과 아이템들의 시너지를 브랜드로 폭발시키는 단계입니다. 전 이 구간이 제일 좋아요. 뭐든 다 가져다 팔고 싶어지더라고요. 10단계 브랜드 구축 시작. 여기가 자영업으로 남느냐 사업으로 넘어가느냐의 분기점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여기서 못 넘어가요. 왜냐고요? 브랜드를 만들 줄 모르니까요. 브랜드를 만들어야 독립시키고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을 해서 사업을 키울 수 있는데 이거밖에 할 줄 모르니 확장이 안 됩니다. 제가 100개 이상의 회사와 5,0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는 회사와 그냥 매일 마케팅 작업만 해온 회사들은 나중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소기업들에게 브랜드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스티브 랜드 잡스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스테이지를 넘어가 보자고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브랜드가 뭐예요? 로고 예쁘게 만드는 거? 인스타에 감성사진 올리는 거? 아닙니다. 브랜드는 고객의 머릿속에 특정 이미지가 박히는 것이에요. 2단계에서 해야 할 건 내 회사가 어떤 이미지로 기억될지 정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인지, 누구를 위한 회사인지, 뭐가 다른 회사인지 이걸 명확히 세팅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사업 성공의 3요소 IMB 중에 B, 브랜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가장 어렵고 이걸 해내야 사업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작은 작게 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짓고 로고와 슬로건을 만듭니다. 브랜드 컬러도 정하면 좋아요. 제가 최상위권 브랜드 마케터로서 무서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브랜드의 성패는 이름과 슬로건, 이렇게 두 가지 지은 시점에서 이미 성패가 50%가 갈립니다. 이름 잘못 지으면 장사 시작도 해보기 전에 망하는 거 확정이라고요. 너무 세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 못지않게 브랜드도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브랜드 마케터들이 괜히 회사 이름 지어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이키라는 이름과 저스트 두 잇을 빼고 나이키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브랜드의 이름과 슬로건은 그 자체로 정체성인 거예요. 마케터들이 최고로 뽑는 국내 기업은 풀무원의 바른 먹거리입니다. 고작 5글자인데 풀무원이 어떤 회사인지 딱 정해지게 만들고 업계 1위를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 몇 자 띡 나오니까 그건 나라도 하겠네 하는데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저도 수반 시간을 공부하고서야 병지에 오른 거예요. 브랜드 이름 잘 지으세요. 저한테 의뢰하시면 브랜드 만드는 것도 도와드리고 직접 해보고 싶으시면 강의를 기다렸다가 배워서 브랜드 이름을 지어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구축은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담고 싶은 생각을 담는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나중에 보는 눈이 높아지면 어차피 바꾸게 됩니다. 11단계, 강철 아이템을 브랜드 아이템으로 전환. 이제 강철 아이템을 브랜드 아이템으로 바꿔요. 뭐가 다르냐고요? 강철 아이템은 잘 팔리는 제품이에요. 브랜드 아이템은 내 사업의 정체성을 담은 제품이에요. 어렵죠?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브랜드 쪽이 원래 어려워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이키의 에어맥스가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브랜드 아이템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잘 팔리는 운동화였어요. 강철 아이템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에어맥스 이꼴 나이키 정신이 됐어요. 그때부터 브랜드 아이템이 된 거예요. 강철 아이템을 브랜드 아이템으로 바꾸는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격입니다. 브랜드가 됨과 동시에 그 제품은 고객들의 머릿속에 따로 분리가 됩니다. 가격 비교에서 자유로워지죠. 원래 브랜드라는 게 소 엉덩이에 불도장 찍어서 내 소를 구분하는 용도에서 시작한 거예요. 굳이 우리가 나이키, 샤넬 같은 브랜드를 만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제품을 봤을 때 이거 브랜드인가 봐 라는 생각이 3초만 들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경쟁 안 해도 돼요. 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쟁에서 자유로워지면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무제한으로 확장됩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방어입니다. 시장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질 않습니다. 쌓아놓은 콘텐츠들로 강철 아이템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매출도 잘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똥파리가 꼬입니다. 내 제품을 이유도 없이 네이버에 신고해서 판매가 중단되게 만들기도 하고 악의적인 리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방어는 저작권이에요. 매출이 없고 회사가 작을 때에는 크게 필요한 걸 못 느끼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방어를 잘해야 합니다. 브랜드 아이템에 저작권 시비가 걸리면 브랜드 자체가 존속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 1단계부터 차분히 준비하면서 상표권을 준비하세요. 이름 뭘로 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강철 아이템에 브랜드 옷을 입히면 자체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똥파리가 더 이상 안 꼬여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사라지죠. 12단계 브랜드 마케팅 시작. 이제 마케팅의 결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제품을 마케팅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등산용 477mm 보온 텀블러 좋아요. 사세요.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브랜드 마케팅이에요. 우리는 이런 텀블러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걸 말해야 합니다. 제품을 팔지 말고 내 회사의 이야기를 파세요. 고객이 여러분의 정체성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로 예를 들면 저는 소기업에 브랜드 만드는 걸 도와주는 마케터죠. 이렇게 정체성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내 회사가 등산용 보온 텀블러를 만들게 된 이야기부터 해보는 거죠. 어느 날 백패킹으로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한파가 닥쳐서 동상에 걸릴 위험에 처했는데 우연히 챙겨온 보온 텀블러 때문에 한파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 말이죠. 지금은 잠깐 예로 들어서 이렇게 했지 실제로 브랜드 스토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은 감이라는 게 발달했어요. 가짜로 대충 그럴듯한 거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바로 알아봐요. 그리고 정체성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스토리 홍보에는 권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언론과 인플루언서를 이용하세요. 진실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 언론에도 송출하고 인플루언서와 리뷰 마케팅도 시작합니다. 이제는 제품 이야기가 나오게 하지 말고 자연스레 브랜드 스토리가 나오게 마케팅하는 거죠. 뭐뭐뭐 써봤어?
이게 아닌 뭐뭐뭐 브랜드 제품 알아? 이런 식으로 콘텐츠 마케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BTS 콘텐츠 마케팅을 합니다. 방탄소년단 아니에요. 이건 제가 개발한 마케팅 기법으로 브랜드 타겟팅 세일즈 콘텐츠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우리는 보통 온라인에서 키워드 조회수로 찾죠. 그러니까 키워드 조회수가 많은 브랜드의 제품과 내 제품을 묶어서 콘텐츠를 발행하는 거예요. 내가 신발끈을 판매한다? 나이키 에어맥스의 코디에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쇼츠 등에 선보이는 거죠. BTS 콘텐츠 마케팅은 알려주기 무서울 정도로 강력해요. 글 하나로 월 1억이 팔리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왜 이럴까요? 요즘은 쇼핑에도 AI가 발달했습니다. AI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기억해서 자동으로 추천해줘요. 네이버 쇼핑에 포유 보셨죠? 내가 나이키 운동화를 좋아하면 비슷한 신발들, 신발 관리 용품들을 추천해주는 거죠. BTS 콘텐츠 마케팅은 이걸 내가 강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상품 광고 해보신 분들은 한계가 뭐예요? 키워드가 카테고리가 다르면 같이 못 잡잖아요. 나이키 에어맥스랑 신발끈은 카테고리가 달라서 상품명에 넣어도 효과를 못 본다고요. 네이버 쇼핑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콘텐츠 쪽에서 강제로 연결하는 거예요. 나이키 에어맥스와 내 신발끈, 편의상 스티브 신발끈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계속 노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주, 1개월, 1년을 AI가 정보를 수집하면서 나이키 에어맥스 신는 사람들은 스티브 신발끈을 선호하는구나 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키 에어맥스를 검색하면 스티브 신발끈을 연관 상품으로 노출하거나 포유 쪽에 노출을 해줍니다. 광고를 하나도 안 했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이버 로직에서 카테고리가 다르면 안 묶이게 해놨는데 강제로 데이터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AI가 학습하고 추천하는 걸 역이용하는 거죠. 이건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만 풀었던 건데 처음으로 오픈한 겁니다. 내용이 어렵잖아요. 수십 번 봐야 이해될까 말까겠죠.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컨설팅을 요청하거나 강의 오픈할 때 수강해보세요. 솔직히 마스터하려면 몇 달씩 걸립니다. 그래도 제대로 배우면 글만 써서 월에 수천만 원을 벌어가는데 안 하는 게 바보겠죠. 13단계 도매 공급 시작.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도매를 시작합니다.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내 제품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가 소비자의 포지션에서 생산자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넘어가려면 소매만 하기보다는 도매를 같이 해줘야 훨씬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 거래로 구조를 바꿔야 돼요. 개인적으로 도매 공급을 추천하는 이유는 내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매는 현금으로 선입금 받고 보내주기 때문에 내 사업에 돈이 계속 돕니다. 사업에서 도는 혈액, 피예요. 피가 안 돌면 죽습니다. 그래서 소매에서도 매출이 계속 나와야 하고 도매에서 현금이 계속 들어와줘야 해요. 도매를 할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only 대량만 하세요. 소량 도매는 저는 안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들이 고삐를 쥐고 있으니 강하게 나가세요. 최소 주문 수량을 정해놓고 그거 이하로는 안 줘도 됩니다. 품목당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단위로 주문하게 해놓게 시스템을 만드세요. 아니면은 도매로 나가는 박스를 하나 정해놓고 박스에 꽉 차게 주문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비는 시간에 미리미리 박스에 쌓아놓을 수 있어서 편해져요. 그거만 이제 한 박스씩 보내면 되니까. 아니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 당근 알바 구해서 하루 동안 작업해 놓으면 빨리 하면 한 달치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 물량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재고를 3PL에 입고시켜도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택배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내 제품을 개나 소나 다 팔기 시작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운영 비용만 늘어나요. 내 제품이 샤넬 루이비통은 아니더라도 똥값 팔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품만 등록해놓고 못 파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가격을 지들 맘대로 해놔서 맨날 가격 맞추라고 해야 됩니다. 전화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직원을 쓰게 돼서 비용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서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돈 벌려고 도매를 하는 건데 스트레스만 들여봤습니다. 저도 끊어내는데 한참 걸렸어요. 14단계 브랜드 아이템 확장. 이제 브랜드 아이템을 하나에서 여러 개로 확장합니다. 저는 최소 5개, 권장하는 건 10개입니다. 첫 번째 브랜드 아이템이 자리를 잡았으면 같은 브랜드 결을 유지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브랜드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세요. 예시로 애플을 생각해봐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전부 애플답다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확장됐잖아요. 이런 게 브랜드 아이템의 확장 방법이에요. 왜 브랜드 아이템이 많아야 될까요? 시장 독점을 위해서입니다. 쇼핑, 블로그, 인스타에 브랜드 제품 한 종류만 보이는 것과 5종류, 10종류가 보이는 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등산용 보온 텀블러는 땡땡땡이네. 이런 걸 마케팅용으로 비보조 인지도라고 하는데 신발하면 나이키, 커피는 스타벅스 하는 것처럼 이 카테고리는 땡땡땡이네 라는 인식을 만들어줍니다. 비보조 인지도가 높아져야 마케팅하는데 돈이 안 듭니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는 다 먹은 거예요. 저도 네이버에서 카테고리 1위를 잡고 있는 제품 있습니다. 아주 연금처럼 짭짤하죠. 브랜드 아이템 꼭 해보세요. 4스테이지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사업이 재밌어지는 볼륨 확장 구간입니다. 피라미드 1층부터 쌓아온 아이템 콘텐츠들이 브랜드를 만나 폭발하게 되는 시점이죠. IMP가 모두 모였으니까요. 전 과거에 전부 브랜드 아이템은 아니고 강철 아이템과 섞어서 네이버 1위를 한 번에 16개 정도 보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템 한 개당 하루에 30에서 50개는 팔렸으니 행복했겠죠. 저는 제가 실제로 해봤던 거 아니면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더디지만 절대 뒤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저를 믿고 해보세요. 사장님도 인생 바뀝니다. 저에게 불페이 마케터라는 별명을 괜히 수강생들이 붙여준 게 아니에요. 브랜드 피라미드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자, 10단계에서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는 하지 말고 이름, 슬로건, 로고에 브랜드 컬러까지만 하세요. 크게 했다가 나중에 바꿀 때 괜히 돈 들어요. 11단계에서는 강철 아이템을 브랜드 아이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상표권을 미리 준비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합시다. 12단계에서는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BTS 콘텐츠 마케팅 꼭 해보세요. 지금은 잠깐 설명해서 이해가 어려울 텐데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하나만 해도 월 1억은 나올 수 있어요. 한마디로 미친 전략입니다. 매출과 판매가 끝도 없이 나와요. 좀 무르익은 다음에 알려주느라 12단계에서 나왔지만 7단계 강철 아이템 나왔을 때 해도 됩니다. 그럼 사업의 볼륨을 더 빠르게 키울 수 있어요. 13단계 도매 공급을 시작합니다. 이건 필요한 분들만 하세요. 도매하면 현금이 계속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업체 상대하다 보면 기가 센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 더럽게 안 지킵니다. 그거 관리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요. 14단계 브랜드 아이템을 확장합니다. 나이키의 에어맥스, 에어포스, 에어조던, 덩클로우 이렇게 있고 애플에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브랜드에도 이렇게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진 아이템을 늘려나가세요. 시장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독점하면 마케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거기는 이제 내 영역이 된 거예요. 괜히 대기업들이 큰 돈을 쓰고 기를 써서 독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면 최소 월 4천 나옵니다. 잘하는 분들은 월 1억 넘기도 하죠. 얼른 되고 싶죠?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5스테이지 목표 매출 월 1억 이상입니다. 드디어 브랜드 피라미드의 꼭대기 가슴이 웅장해지는 황금색 최정상입니다. 5스테이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화입니다. 솔직히 아직 그렇게 큰 회사는 못 되잖아요. 작은 회사들 중에서 돈만 조금 버는 정도지. 안 그래요? 우리는 한 분야의 정점으로 올라서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카테고리에도 복제해야죠. 여태까지는 작은 카테고리를 공략했으니 이제는 더 큰 레벨 3 아이템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텀블러만 판매했다면 카페보다 더 상위에 있는 카테고리, 예를 들면 리빙이나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여기 돈 살벌하게 법니다. 이런 거 같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카테고리에 도전해 보시라고요. 이제는 예산도 생겼으니 1단계부터 시작하는 건 안 해도 될 거예요. 바로 5단계 MVP 아이템부터 만들어 팔거나 월 1억 넘겨본 분들은 7단계 강철 아이템부터 해보셔도 될 겁니다. 자, 15단계 브랜드 마케팅 확장. 마지막 단계예요. 전 채널에 내 브랜드를 알린다. 단순해졌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이제 한두 채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이버, 쿠팡,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오프라인, 협업, PR. 가능한 모든 채널에서 동시에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마지막 단계일까요? 전 채널 마케팅은 브랜드가 완성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브랜드 정체성이 없는 상태로 전 채널에 뿌리면 돈만 날립니다. 메시지가 제각각이니까요. 14단계까지 마무리돼서 브랜드가 단단해졌을 때 그제야 전 채널로 확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월 1억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업이 브랜드로 완성된 거죠. 내 브랜드만의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과거에 컨설팅할 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깝잖아요. 1단계부터 개고생하면서 성공 공식을 찾아냈는데 한 번 쓰고 말기에는 너무 아깝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새로운 피라미드를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했던 카테고리보다 더 상위 카테고리에 도전해 봅니다. 시장에는 돈이 계속 도는 카테고리가 6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세요. 돈 버는 단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식, 먹는 거 카테고리, 두 번째 미, 뷰티 카테고리, 세 번째 건, 헬스 카테고리, 네 번째 주, 리빙 카테고리, 다섯 번째 애, 남녀의 만남, 영어로 메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남녀의 만남 카테고리, 여섯 번째 반, 반려동물 카테고리, 식미, 건주, 애, 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마지막 5스테이지 요약하겠습니다. 드디어 도달한 브랜드 피라미드의 정상입니다. 사람들은 정체성이 있는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15단계에서는 내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것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브랜드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우리 제품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에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환경 파괴를 줄이려면 충동 구매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죠. 결과적으로 그해 매출이 오히려 30% 증가했고 브랜드 충성도는 장기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정체성이 명확하면 반 마케팅도 마케팅이 된다는 증거이죠.
하나 더 알아볼까요? 이번엔 국내 브랜드 무신사입니다. 창업 초기 무신사는 거대 패션 플랫폼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리트 패션을 좋아하는 마니아들만 아는 커뮤니티였죠. 스파 브랜드 말고 진짜 좋아하는 옷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성장했고, 주류 플랫폼이 된 이후에도 그 DNA가 브랜드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정체성이 있었기에 스케일이 커져도 팬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세요. 15단계 브랜드 피라미드를 밑바닥부터 쌓아 올린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카테고리에 도전해보세요. 이번에는 더 큰 물에서 놀아보는 겁니다. 상위 카테고리는 더 많은 돈이 오가고 더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합니다. 스티브 랜드 잡스가 추천하는 곳은 마케팅에서 6대 욕망시장이라 불리는 6개의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 식, 먹는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 미, 뷰티 카테고리입니다. 세 번째 건, 헬스 및 운동 카테고리이고요. 네 번째 주, 리빙 카테고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남녀의 만남, 메이트 카테고리입니다. 뭐 이런 게 있나 싶지만 유료 앱 매출 상위권은 메이트 카테고리가 항상 차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반려동물 카테고리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브랜드가 아직은 거의 없기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봐도 좋을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월 1억 매출을 달성하고 경제적 자유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업 성공의 3요소는 IMB, 아이템과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입니다. 아이템으로 시작하고 마케팅으로 확장하고 브랜드로 완성해야 하죠. 브랜드 피라미드와 함께 IMB 3요소를 기억하세요. 완전한 경제적 자유 달성.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기나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15단계 다 봤나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에 답해봅시다. 내 회사는 지금 몇 단계인가요? 아마 대답이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이해하면 아인슈타인이지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죠. 아마 제 머리로는 50번은 봐야 이해할 것 같아요. 동영상 멈춰놓고 캡처해서 뽑아서 책상에 붙여놓고 매일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수만 시간 고민해봤지만 사장님들은 처음이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성공 공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뭔가 안개가 거친 기분이죠. 이걸 알고 있으면 강의파리들한테 휘둘리지도 않을 겁니다. IMB가 중요한데 얘는 왜 마케팅 얘기밖에 못하지? 이렇게 느껴질 테니까요. 강의파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기 행각이 그렇습니다. 단편적인 지식만 계속 확대해서 강조하죠. 그리고 공포 마케팅으로 팔아먹잖아요. 사장님들이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당하지 않아요. 제가 100개가 넘는 회사들을 컨설팅하고 5,000명을 넘게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항상 잊지 않도록 제 책상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뽑아서 붙여놨습니다. 사업은 모든 걸 내가 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장이니까요. 아이템도 내가 만들어야 하고 마케팅도 내가 해야 하고 브랜드도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막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브랜드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전 목표가 클 때는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시도해 봅니다. 오늘 브랜드 피라미드를 알려드린 이유도 살펴보고 내 사업이 어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지, 내가 현재 어떤 벽에 막혀 있는지 3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라고 공개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는 분들도 안 하겠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희소성이 있는 거니까요. 다 하면은 성공이 가치가 있겠어요. 100명에 한 명만 나와도 저는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컨설팅 하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 지금 그거 할 단계 아니에요. 이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해도 전달이 안 됐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그림을, 브랜드 피라미드를 못 보니까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 마케팅 이론을 정리하고 오류난 부분 또 다른 마케팅 이론에서 가져와서 붙이고 하면서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차라리 브랜드 아이템이나 계속 만들면 돈도 훨씬 많이 벌 텐데 무슨 노벨 평화상 받는 것도 아니고 왜 만들었나 싶어서 번아웃 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있으면 지도가 없어서 사업에서 길을 잃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된 거죠. 3단계에 있는 분이 10단계 일을 붙잡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어딥니까? 5단계에 있어야 할 분이 2단계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위치를 모르니까 헛발질만 하는 거라는 거 이제 깨닫겠죠. 성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해보세요. 이걸 다 읽고 나면요, 영상 다 보고 나시면 다른 건 나중에 하고 딱 하나만 바로 해보세요. 종이 한 장 펴고 브랜드 피라미드 15단계를 다 써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내 사업이 지금 몇 번에 속하는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칸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게 사장님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걸 해본 사장님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드디어 보이네요. 이러더라고요. 사업은 순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내 사업이 나아갈 순서만 제대로 알아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그 순서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메일로 문의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영상을 보고 코칭이나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지메일로 연락주세요. 제가 지금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저는 지금 몇 번 단계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어느 단계의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실전 디테일이 필요한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드릴게요. 또 만나요.